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3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25%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오늘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800억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3,100억을 매도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00억, 기관 투자자가 200억 매도하면서 각각 양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도 0.6%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오늘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이 하락에 대한 원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4월이 되기도 채 전에 관세 부과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26일 자고 일어나니까 또 한번 관세 부과를 했고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식화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국들이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투자를 크게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고요. 사실 정의선 현대 자동차 회장이 가서 그렇게 약속도 했는데 그렇게 한지 한 이틀 됐나요? 그렇게 되자마자 지금 보복을 하면서 참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건지 고도의 정치를 하는 건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EU와 일본이 굉장히 지금 이 기분 나빠하는 건데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라도 이제 보복 관세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 움직임들이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오늘 증시가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나스닥은 또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원래 이제 상승을 시작했던 부분을 바로 꺾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래서 L자로 가다가 좋은 분위기 형성했었습니다. 절반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절반 채 되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역시나 증시가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본격적인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될 건데 그 전에 벌써 이렇게 자동차라는 것을 25%를 때려버리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4월 2일에는 얼마나 이제 크게 부과를 할지도 상당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갔을 때는 계속 조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스닥은 지금 이제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도 잘 진행하다가 또 꺾여버리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잘 버티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크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1.4%가 떨어질 만큼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 속에는 있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쌍봉을 찍고 지금 떨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썩 지금 추세상으로는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3천억 매도했고요. 오늘은 이제 골고루 매도를 좀 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서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좀 떠받쳐 주던 그런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세가 좀 소강 상태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또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 800억 매수했지만 크게 지금 뭐 반도체 외에는 매수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계속 이런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코스피에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2%, 1.3%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고점을 찍고 지금 N자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아래로 찍어 눌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1선도 61선과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코스닥 자체가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도 없었지만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확실히 코스닥에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65원입니다. 4원 정도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계속 1700원 근처를 터치를 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눌러지는 형세입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분위기가 크지 않죠. 1460원 중반 정도는 계속 지켜주면서 이 환율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벽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형태가 21선이 위로 들릴 만큼 20일의 평균 이 환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 우리나라의 이 환율의 상승 압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 이 초록색 선 있잖아요. 초록색 선이 241선의 평균선입니다. 241선의 환율 평균선이 139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6개월 동안의 평균이 지금 1,4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환율이 계속 높게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고점도 지금 뚫고 올라갔고요. 딱 형상이 수렴하는 패턴에서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환율은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환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코스피에 대한 가치가 전체 이제 외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하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0조 들어올 게 이제는 한 50조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도 재개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분위기가 우리나라 코스피에 외국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유입되기에는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계속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한국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환율 차트만 보더라도 뭔가 비정상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이 환율이긴 하지만 사실 이때는 900원대에서부터 1,500원까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가 한 번에 이렇게 6개월 만에 급등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근데 서서히 이제 올리는 그 압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이 가져오는 효과는 뭔가 이 부작용은 동일할 수가 있다. 속도 차이지만 천천히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담스러운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지금 결국에는 계속 이제 미국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9%까지 또 4.4%대까지 거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치에도 거의 고점 가까이 밀어 올리고 있고요. 자, 이게 뭐 국채 금리를 실컷 떨어뜨려 놨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러면 FOMC가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할 거고요.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미국의 만기되는 부채가 이제는 이 고금리로 다시 차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또 치솟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지금 계속 이제 엇박자가 나는 이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을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트럼프가 정말 타겟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신호는 결코 지금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8%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뭔가 억지로 찍어 눌리는 듯한 인위적인 그림들이 만들어지죠. 여기만은 방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국채 금리가 일자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이 이 국채 금리를 경계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 금리가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다시 올라가면서 조금 벌어지는 형상이긴 하지만 만약에라도 저게 다시 떨어지면서 일본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주보게 된다면 또 한 번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기평에서도 트럼프 2.0 시대에는 큰 폭의 한미 금리 역전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계속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라든지 저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과 그 다음에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압박으로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안전 자산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걸 추천드리는 것이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달러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를 봤을 때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점점 지금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좋은 말 들을 수가 없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거슬릴 것 같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위기에 대한 시그널들을 가감없이 또 말씀을 드려야 올바른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최대한 지금은 안전하게 투자를 하자라는 좀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도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의 달러 지표가 또 올라가죠. 104.17까지.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지수도 서서히 또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치 중에는 여전히 낮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U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지수가 높아진다면 또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분명히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크다면 또 관세에 대한 부과를 좀 원활하게, 그죠? 원래 했던 것보다 약하게 부과를 시키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장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눈사태가 일어나듯이 눈사태가 갑자기 한 방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 눈이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멈출 수 없는 흐름들이 서서히 물밑에서부터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시기가 올 텐데 지금 저는 서서히 이 눈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이 무너지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달러 지수가 높아지니까 지금 엔화에 대한 이 환율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이 항상 요 지점이었습니다. 160엔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지금도 다시 한번 이 엔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또 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자재는 국제유가 거의 어제 비슷하고요. 천연가스가 서서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지금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금값입니다. 금값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1년 전 그래프가 2,200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3,09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뭔가 시장에서 이게 비정상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금이라는 것을 개인이 쉽게 접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큰 투자자들, 이 주로 금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그 큰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시그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심각한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선물 지표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며칠 반등한다라고 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지금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다음 주 상호 관세까지 또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PCE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가 발표되죠. 만약이라도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좋겠지만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고 혹시나 높게 나온다면 시장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0원 하락해서 2.7% 하락했고요. 25,0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시장도 급락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장 중간에는 조금 올라가는 듯 했지만 그대로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25,000원대로 이렇게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330만 주, 340만 주로 전날보다 더 줄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700원 하락하면서 지금 4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또 떨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구간 안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측하고 있는 패턴이 맞아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가 딱 예쁘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사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계속 가두리로 관리한다는 것은 뭔가 이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목적이 지금 이 불안한 시장 상황과 그다음에 공매도를 앞둔 시점에서 별로 좋은 목적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매집을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 25,000원 수준에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지를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평균 단가를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매도와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쳤을 때 전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24%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이 손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24%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공매도를 활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회복을 시키면 그 자체로 이제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얻고 주가가 올라가도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박스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활용한 이제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 박스피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 나오죠. 정말 이제 미국 주식처럼 이 힘있게 좀 이제 가치에 따라서 혹은 좀 더 이 투자금이 붙어서 힘있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결국에는 코스피가 원화이고 미국은 달러이기 때문에 이 통화 가치만으로 보더라도 원화를 투자하겠습니까? 달러를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양호구름까지 아래로 밀고 떨어지면서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저는 가능해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뜻 보면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는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양봉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늘은 음봉으로 밀어 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시가 좋지 않으면 내일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음 주까지 월요일 31일은 또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이고 내일 이제 28일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고 4월 2일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줄줄이 이제 그런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주의를 드렸던 거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 투자자가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주도하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 수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신규 진입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저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고 저의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에 대한 패턴,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흐름도 어느 정도 파악을 꽤나 하고 있습니다. 요때부터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때부터 이제 리뷰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의 그 흔들림을 제가 매일매일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에 기분이 나쁜 느낌이 드는 것은 괜히 드는 느낌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뭐 개미 털기 절대 아닙니다. 개미를 구하기 위한 상황인 거고요. 아무래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큰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도 기회를 잡자. 우리는 해지 투자를 할 수 없죠.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 보유도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데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결국엔 양쪽 다 베팅을 해서 내려도 이득, 올라도 이득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석입니다. 자, 그거를 전제로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별로 좋은 분위기 아니다. 그리고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만 주 매수를 하면서 큰 매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매수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보았던 주가를 횡보시키는 그 과정에서 매수를 일부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제가 오랫동안 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사실 큰 매수 없는 상태이고요. 이 흐름이 자 다음 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체 테마 움직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조금 올라서 25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최근에는 뭐 20만 주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3월 31일부터 해서 공매도 재개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계속 패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장고인데요. 대차장고는 오늘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1900만 주, 2000만 주 근처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계를 보시면 모건 스탠리, CL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JP 모건은 아니지만 이 모건 스탠리도 공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급이고요. 신한증권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JP모건도 어제 매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를 가두면서 진행을 하는 패턴이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다. 종목 상세는 추적 물량이 26,000원 플러스였는데요. 아직 당일 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25만 주 매도로 잡혔고요. 그래서 23.77%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패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해 보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대신 대차 잔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반대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 공매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눌리는 방향이다. 그 흐름이 사실 이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전에도 3만 원을 돌파했을 때의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와 유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속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사실 떨어졌다가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리스크에 대한 부각을 시키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이제 익절을 하면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없다면 그냥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도 증시 그 기술적인 부분 다 확인했고요. 사실 뭐 최근에는 좋은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전달 드릴 때는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차트를 분석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할 때는 계속 지금 좋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를 권유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까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코 본계약이 좀 밀리면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SMR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SMR에 대한 선두주자 미국의 오클로가 지금 이제 한수원을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4세대 SMR에 대한 그런 협력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SMR도 분명히 이제 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뭔가 이 서열 정리를 하는 듯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협력 관계를 이제 공고히 하면서 이 한수원과 미국의 오클로가 협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오클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 SMR의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많은 SMR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 투자 축소에 대한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관련 종목에 지금 찬바람이 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데이터 센터 사업 취소 분석에 비스트라와 이런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그런 전력 관련, 그런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문 물량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중장기 성장세는 여전하다라는 분석인데요. 결국에는 시장은 기대감입니다. 장기든 중장기든 간에 단기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주가로 이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힘을 많이 봤던 그런 전선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세가 좀 깊거든요. 그런 것만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주기기 업체들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라는 것이 정말 이제 이렇게 꺼져버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AI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이 AI에 대한 성장성보다도 이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위험 자산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AI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알겠는데 지금 굳이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 회피를 해서 그게 금이 되겠죠. 금에 투자를 해놨다가 다시 이런 리스크가 없어졌을 때 그때 위험 자산으로 돌아가서 AI의 성장성과 함께 돈을 벌자. 이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순적인 얘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 전체 성장은 좋은데 주가는 왜 내릴까? 결국에 돈이 만든, 그죠? 부채가 만든 주가이기 때문에 그 주가가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그만큼 많은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 성장성과 관련 없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돈들은 이러한 시장의 심리적인 반영이 많이 되어서 심리가 흔들릴 때마다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증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고 특히 코스피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상위 종목들도 코스피의 상위 종목으로서 상당히 이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목적은 달러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 그 가치가 지금 쉽게 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면 달러조차도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도 떨어지고 원화도 떨어지고 그럼 뭐냐? 결국에는 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금에 대한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이유는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5년치가 4%대에 달할 만큼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곧 이제 이 물가지표라든지 그런 미국의 GDP가 발표될 텐데 미국의 GDP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높게 나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시장의 성장성은 이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잡혀가면서 그런 투자 활성화가 되면서 AI에 대한 부각이 계속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되면 뭐 전력 수요량이 늘어서 그때 이 전력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름에 이 전력이 피크를 찍더라도 결국에는 뭐 지금 있는 전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100%의 근처까지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블랙아웃을 경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전력은 있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은 앞으로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었던 건데요. 우리나라 사실 최근에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만큼 앞으로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전 세계 이 활성화가 다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기류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그런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저의 최근의 판단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 방향으로 뭔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신호가 점점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적어도 지금은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사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지금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 투자도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투자는 생각을 접으시고 안전한 그런 현금 보유라든지 혹은 정말 이제 뭐 이 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잘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